7월경부터 S&P 4,500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니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이 오기 전까지 썸머 랠리를 즐겨라. 안녕하세요. 스톡인사이트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 짜내듯 팍팍 짜내서 3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토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드 글리솔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수석 전략가의 환경 글로벌 마켓 6월 4일 방송 내용을 철저히 분석 후 6월 이후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핵심만 간추려 요약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전문가인 에드 글리솔드 최고 전략가에게.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국내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 것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내용의 핵심을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페드는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었다가 올해 말경 한두 번 더 인상할 것이다. 페드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6월 초 발표된 실업률이 3.7%로 올라가긴 했으나 미국은 아직도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4%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만 집중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지만 목표인 2%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페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긴축이 경제와 지역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몇 차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올릴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우리나라의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6월 CPI가 9.1%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는 2%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CPI가 낮아졌기에 올해 8월에 발표되는 7월 CPI부터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물가 상승률이 다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몇 년간 지속되었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주거비 둔화에 따른 일부 혜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의 인플레이션은 작년의 정점에서는 하락하겠지만 그 속도가 올해 상반기만큼 빨리 둔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거시경제팀은 페드가 당분간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에 가깝고 실업률도 여전히 4%에 가깝다면 페드는 강한 고용시장 덕분에 경기를 많이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다시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쯤 금리를 한두 번 더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는 필수적이며 그 시기는 2024년 초가 될 것이다. 페드의 공식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대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경기 침체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에 가깝게 유지된다면 페드는 추가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에 가깝게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강한 노동시장 탓에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 것입니다. 에드 글리솔드 추석 전략가는 경기 침체는 2024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가서야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탄력적임이 입증되었고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징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에 큰 충격이 발생한다면 올해 내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 시스템 충격에 대한 징후는 없습니다. 3. 미 증시는 2023년 6월 한 달 조정을 거친 후 썸머 랠리가 올 것이다.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은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반도체 업종의 지수 대비 상승률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상위 5%에 속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술주가 금세 하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 S&P 4200선에 있는데 이번 여름에 42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경제가 매우 좋은 상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이익 성장도 예상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행 위기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일부 중소은행이 대출 기준을 높인 데 따른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나 시스템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들의 파산이 역대 은행 파산 역사상 서너 번째 안에 드는 대규모 파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페드가 어려움에 부딪힌 중소은행에 예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과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연쇄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경제에 확실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에 YOY 대비 약 11%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며 이는 1분기에 약
8%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설사 11%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애드 클리스홀드 수석 전략가는 여전히 5에서 7%가량의 적당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S&P는 6월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7월에서 9월에 4,400 심지어 4,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려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의 고점은 4,500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자, 애드 클리스홀드 수석 전략가의 결론입니다. 6월에는 상반기 상승에 따른 약간의 기술적 조정이 있을 것이나 7월 경부터 S&P 4,500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니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이 오기 전까지 썸머 랠리를 즐겨라. 여기서 제 의견을 부연하자면 애드 클리스홀드 수석 전략가의 예측대로 2024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식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할 것입니다. 7, 8월에는 S&P 4,500선까지 마지막 썸머 랠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페드는 예상했던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물가 상승률의 기저효과마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 솔솔 불거질 것입니다. 그러면 썸머 랠리가 끝난 가을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토끼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 증시에는 믿을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반드시 새기시며 자신만을 믿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